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의 증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을 넘어 미국 내 인권 문제와 더불어 국제 경제 외교 전반에 중대한 충격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금됐다 귀국한 A씨는 70에서 80명이 한 방에 몰려 수용된 경우가 있었고 침대도 부족해 서서 잠을 자는 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워 자더라도 매트리스가 없어 바닥에 몸을 뉘어야 했으며 강한 에어컨 바람에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불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건을 덮고 잠을 청했다는 증언은 국제사회가 미국 인권 실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있는 변기 서너 개를 70~80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고 위생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조사 완료자들은 뒤늦게 2인 1실로 이동했지만 조사가 늦어진 이들은 끝까지 집단 수용된 채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침대는 낡아 프레임이 녹슬어 있었고 시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잡아온 건 오랜만이라 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병 환자들의 약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의 끝에야 약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공된 식사는 빵과 통조림에 불과했으며 성인 남성에게 턱없이 부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관리 요원들은 인종차별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찢는 제스처나 조롱 섞인 춤을 추는 행동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구금 당시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일괄적으로 서류의 서명을 요구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체포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관광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임에도 라스베이거스, 뉴욕 등 주요 관광도시의 호텔 예약률이 곤두박질치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83억 달러, 약 11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며 세계관광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 약 17조 5천억 원의 손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호텔 체인들이 직격탄을 맞아 객실 요금 인하로 버티고 있으나 장기화할 경우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6월 방문객이 전년 대비 11.3% 급감했고 호텔 점유율은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객실당 매출은 무려 13.8%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우방국에서도 미국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패키지 신규 예약 감소나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미 정서가 관광산업을 넘어 항공, 외식, 소매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TTC 줄리아 심슨 회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태의 직격탄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이 발생하면서 현지 경제인 단체인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인들도 놀라워하고 있다며 투자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재천 SEUS KCC 회장은 이민법 강화와 무역정책이 충돌하면서 외국 기업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미국은 합법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는 현대차, 기아, SK온, 하나큐셀 등 1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한국 기업의 전초기지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미국 현지 인력 채용과 사업 지속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관세 폭탄을 협박카드로 꺼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합의에서 명하기보다는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서명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방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식 협상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대신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것은 어리석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차라리 수출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실제 보호받는 수출액은 연간 125억 달러에 불과해 손익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 국무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 간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근로자들이 감내한 인권 침해 수준은 충격적이라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꼬리 내리기에 나선 것은 한국 여론 악화와 글로벌 투자 환경 흔들림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여론 악화의 압박을 느낀 듯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집단 구금됐다. 석방된 뒤 나온 것이라 이를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작년 기준 215억 달러를 약정하며 최대 대미 투자국으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단속으로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 전문 인력의 원활한 체류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의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화로 기반이 무너진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 기업에는 전문 인력의 일정 기간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직 미 연방 하원의원 4명도 방한 중 이번 조지아 사태를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 규정하며 한국은 초당적으로 존중받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원인이 미국의 이민 비자 제도 관리 실패에 있다며 한국 근로자들이 제조업 재건을 돕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불법 이민자와 동일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인들에게 외국 인재의 기여를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폴슨 전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에이펙 회의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보다는 실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국 기업들은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재진출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2022년 이후 가동 중단했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다시 열고 현지 부품 조달망 복구,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 투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유럽,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시장 공백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병행 생산을 재개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품업계와의 협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CIS 국가로의 수출 거점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발 불확실성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 전략으로 상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이민 단속과 관세 협박은 단순히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 문제를 넘어 미국 관광산업 17조 원 손실 위기, 한국 기업 투자 위축, 한미 경제협력 균열이라는 다층적 충격을 낳고 있습니다. 뒤늦은 미국 국무부의 사과는 국제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 아시아 등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식 협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야, 한국 건드리면 본전도 못 찾는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